자, 이번 시간에는 선량 변화 기구 중에 하나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량 변화 기구 중에 하나인 웨지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웨지 선량 변화 기구 중에서 웨지 딱 하면은 피지컬한 웨지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웨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피지컬한 웨지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피지컬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버추얼 웨지라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웨지 필터, 피지컬한 웨지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김정환 선생님, 여기 웨지 필터가 지금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보통?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몇 도인지 한번. 이게 15도 웨지, 15도 웨지. 얘는 30도, 45도, 60도 웨지. 60도 웨지. 자, 웨지가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쭉 아시겠죠? 딱 보시는 바와 같이 15도부터 해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웨지 앵글이라는 게 우리 몇 도 각도면은 내각을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선량 분포를 여기 이렇게 아니. 아닌가요? 예. 네. 이게 정확하게 30도가 웨지는 아니에요. 여기 딱 30도 아닌가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빔을 쐈을 때 네. 30도 그 등선량 분포 곡선의 10cm 깊이에서 그 각을 30도로 맞춰줄 수 있는 웨지가 30도 웨지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각이 달라요. 네네네. 각이 다르고 네. 다르게 제작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실제 방사선 치료 빔을 쐈을 때 일정 깊이에서 10cm 깊이에서 각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웨지 필터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웨지 앵글에 대한 정의가 실제로는 등선량 분포 곡선, 그러니까 서페이스부터 50% 되는 등선량 분포 곡선 50% 되는 깊이에서 정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최근 버전에서는 최근 거를 기준해서 때는 서페이스부터 뎁스 10cm를 기준해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등선량 분포 곡선을 통해서 웨지 앵글을 정의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웨지 앵글 주로 웨지 필터 이렇게 보시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유방암 접선 조사할 때 네. 양방향에서 한번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네네. 반대쪽은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접선 조사했을 때. 네. 왜 그러냐면은 또 이렇게 네모난 곳에다가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굴곡진 곳에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에 피부 표면이 별로 없는 위치에 있을 때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선량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거로 이런 건 좀 그런가요? 그 유방이라고 하면은 요거 이렇게 있으면은 코어가 돼 있으면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뎁스가 얇기 때문에 고선량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그냥 웨지 필터를 안 썼을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약이 많이 돼서 여기가 선량이 적게 들어가고 네. 여기에는 고선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량 분포를 정확하게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유방암 쪽의 선량 분포를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두께가 여기가 두껍고 여기 얇은 형태의 이렇게 웨지를 되겠네요.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예. 되고 마지막에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해야지 위쪽에는 선량이 감약되고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선량이 분포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지 필터의 그 목적이 종양 조직에 균등한 선량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중요한 목적을 네.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 피부 선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목적들은 틀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웨지 필터의 제일 정확한 목적은 종양 조직에 균등한 선량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선생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목적은 균등한 선량이고 디테일한 부분 뭐 피부 선량, 감쇄라든지 기타 어떻게 되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은 명확하게 균등한 선량 분포를 위한 선량 변화 기구 중에 하나라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여기 웨지 필터 그러면은 보통 유방암 치료했을 때 접선 조사 이렇게 하는데 유방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경우, 큰 경우에 따라서 이거 나눠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굴곡이 크게 돼 있으면 좀 더 네네. 큰 큰 감약에 의해서 각도를 사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큰 이제 각도로. 치료 계획을 하면서 선량 분포를 보고 그 선량 분포가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 웨지 각을 달리해서 네. 사용하게 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치료 계획 잠깐 언급하자면은 만약에 브레스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두께에 따라서 15도 웨지를 쓸 거냐 30도 웨지를 쓸 거냐 그러면은 이 A 케이스, B 케이스를 플랜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A 케이스도 해보고 B 케이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일 좋은 치료 계획을 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포워드 플래닝, 순방향 치료 계획이다라고 이제 잠깐 네. 언급을 했고요. 자, 웨지 앵글을 웨지 필터를 쓸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웨지 앵글을 쓰는 이제 포지션 있잖아요. 위치를 우리가 웨지 앵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옆에서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이문조양 대양 이문조사에서 웨지 앵글을 두꺼운 게 아니라 비대칭으로 쓸 수 있나요? 비대칭으로? 그렇게는 안 쓰죠. 네. 비대칭으로 쓴다는 얘기는 두꺼운과 얇은 거 이제 서로 거울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듯이 두꺼운 거는 두꺼운 거, 얇은 건 얇은 거. 맞나요? 제가 두꺼운 얘기한 게? 쪽이 마주치도록 보통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꺼운 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웨지를 하나 썼다. 이 네네. 방향으로 빔 나가게 썼다. 네.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쪽이 가까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직각 방향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각 방향에도 마찬가지죠. 직각 방향에도 이런 식으로 웨지를 쓰고 요 방향에서 써주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두꺼운 왜냐면- 것이 가까이 가도록 설정합니다. 이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만약 종양이 이렇게 있다, 종양이 이렇게 있다, 종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방사선이 요 방향과 이 방향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쪽 방향이 이쪽이 얇기 때문에 이쪽을 네네네. 두껍게 감약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여기 영역이 고설량 영역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웨지 두꺼운 방향이 이쪽에 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두꺼운 게 이쪽 방향을 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얘기만 들어서는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치료 계획 파트에서 웨지 필터를 만약에 그 대칭으로 마주보지 않았을 경우와 했을 경우에 한번 등선량 분포를 비교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그것도 얘 괜찮겠네요. 그 재질은 스틸, 그다음에 납 뭐 이런 재질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여기를 투과한 방사선이 산란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15cm 이상 띄워놓은 상태로 설정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띄워져 있긴 하죠. 웬만해서는 띄워져 있죠. 그래서 그래서 산란선이 발생할 수 있다. 15cm 이상,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피부 보호 효과라고 해서 스킨 스페어링 이펙트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굳이 뭐 스킨 스페어링을 막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꾸 그런 문제가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사실 이론적인 네.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지 왜 띄워져 있는지가 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금속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했던 선량을 줘도 네. 감약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줬던 선량보다 더 많은 선량을 줘야 돼요. M6 값을 더 많이 설정해 줘야 돼요. 많이 그래서 설정해 줘야 되겠네요. 네, 더 많이 줘야지 목적한 선량이 들어가겠죠. 이걸 안 썼을 때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더 길어지고 M6가 더 커지는. 그래서 이게 웨지 팩터가 네. M6 계산 공식에 들어간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M6 계산 공식에서 분모 파트에서 웨지 필터라고 있어요. 웨지 필터, 그렇죠. 웨지 필터를 쓰게 되면은 M6 값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즉 더 많은 MU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겠는데, 이 웨지 필터를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힌지 앵글도 논할 수도 있잖아요. 네. 힌지 앵글 같은 경우는 1문조사, 2문조사, 3문조사 있을 때 힌지 앵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단어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문조사에 해당되는 그건 건가요? 뭐 이문조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의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지 앵글과 힌지 앵글에 대한 공식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웨지 앵글의 공식은 2분의 180도 마이너스 힌지 앵글로 돼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 잘안 그게 뭐냐면은 90도 웨지를 90도 웨지 앵글 사용한다고 하면은 90도 웨지 앵글 사용했을 때 힌지 앵글이 몇이어야 되냐 그런 공식이거든요. 사실 90도짜리는 없죠. 그렇죠. 아니 90도 각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은 맞다. 2빔과 2빔을 그게 사용했을 힌지 때 앵글이죠. 힌지 앵글은 이 각의 개념이에요. 네. 만약에 0도와 90도 빔을 쐈다. 이렇게 빔을 쐈는데 이문조사. 이문조사 이렇게 쐈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방사를 줬는데 웨지를 몇 도를 쓸 거냐. 네네.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힌지 앵글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게 아까도 선생님께서 직각 이문조사 했을 때 제일 최적화되고 제일 좋은 선량 분포를 얻어낼 수 있는 웨지 앵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45도 각도가 정답인데 45도 각도를 두 개 다 쓰면은 이론적인 거는 선량 분포가 제일 다른 아이디어라다. 각도에서 다 좋은데 임상에서는 실제로는 환자 자체가 이제 덴시티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쉐이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론적인 기준에서 약간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 국시에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도 나왔고요. 그래서 국시에 중요한 실기 개념이기 문제에서 때문에 나왔던 꼭 것 알고 같은데?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도 각도를 써야 되나 해서 예.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힌지 앵글 90도 각도 직각 이문조사에 대해서 적절한 웨지 앵글은 몇 도인가? 이거 나왔어요. 네, 45도. 45도가 정답인 걸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자, 뭐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는 피지컬한 웨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설량 분포 곡선이라든지 웨지 앵글의 정의, 기타 웨지 앵글의 사용 목적, 그리고 재질. 힌지 앵글까지 재질까지 참조를 꼭 해주시고, 자 아시겠지만은 이제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그 방사선 유방암만 저희가 언급했는데 유방암이 아니라 렉탈 캔서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웨지 앵글을 이제 실제로 목적하는 바에 여러 가지 병변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이해를 하시려면은 치료 계획 파트라든지 그쪽 치료 물리 파트도 같이 언급을 같이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겐트리 헤드 부분에 마운트, 액세서리 마운트에다 꽂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청 무거운데 얘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웨지를 이렇게 탁 꽂아줘야 돼요. 이 정도 높이에. 이것도 네. 일렉트론 콘처럼 엄청 무거워가지고 여자 선생님들이 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은 근데 거의 안 씁니다. 예. 왜 또 안 써요? 지금은 다이나믹 웨지를 사용하고 MLC, 콜리메이터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웨지를 사용합니다. 지금의 물리적인 웨지 물리적인 웨지보다 콜리메이터와 그다음에 MLC 모션을 이용해서 웨지를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씁니다. 여학생들은 좀 기대를 가지고 중형학과에 지원을 해도 괜찮겠네요. 이것 때문에 예,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장비들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거 실제로는 한 손으로 들기 힘들거든. 남자도 무거워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던지죠. 뭐. 아이고 선생님이나 싹 던지면 그냥 다 꽂힙니다. 실제로 이거 던져가지고 환자한테 맞으면은 거의 뭐 의료 거의 사고입니다. 이거 사고죠. 이건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 위에 웨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위에 이렇게 그런 장착이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럼 사직서 써야죠. 사직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종양학과에서는 이렇게 무겁거나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피지컬한 웨지 앵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